강항 스토리 콘서트의 소감 한마디. 영광복지재단이 주최한 전라도, 일본을 열다 스토리 콘서트가 2025년 6월 20일 16시에 수은 강항 에도의 사상을 열다로 영광예술의 전당 소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이번 콘서트는 일본의 사상과 문화, 경제에 영향을 끼친 전라도의 우수성을 강항에 져서 간양록과 조선의 신유학 전파를 중심으로 담아내려고 힘썼다. 프롤로그로 조용필이 불러 크게 히트한 간양록 노래를 이근철이 불러 조용함을 숙연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꾼으로 이승희 강사가 나섰다. 해시태그 1에서는 임진왜란은 노예 전쟁이었다를 선언하듯 마중의 주제로 박연술, 춤꾼의 잔잔하면서도 경랑을 휘몰아치는 춤사위도 펼쳐졌다. 해시태그 2에서는 에도의 사상을 열다로 강항의 활약을 담은 강연은 이어지고, 해시태그 3에서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아스카 시대를 백제 왕인 박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정작 심도 있는 인물인 쇼토코 태자의 활약상은 뒤로 한 채 말이다. 해시태그 4에서는 일본 경제를 열다로 다시 강항으로 돌아와 그가 일본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며 조선통신사의 왕래와 당시 인기를 가름하는 그들의 글과 그림에 대해 피력했다. 에필로그에서는 양모남 시무국가를 강조하며 아름다운 나라와 내 나라 내 결의를 박명희, 이상지, 이명숙 등이 관객과 함께 합창했다. 한편 이 콘서트에서 음악의 깊이를 더해 정영훈 기타리스트와 해금과 건반에는 이은진, 그리고 음향은 와탄 사운드, 연출에는 김경래가 맡아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여기서 강항 연구가로서 역사 오류와 왜곡을 감히 수정 제안해보기로 했다. 실존 인물에 관해 뮤지컬이든 콘서트든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을 먼저 살다 간 인물에 대한 예의이다. 강항의 호는 수운이고 일본에서는 강항 휘초를 발문하면서 청천이라 했다. 프롤로그 화면에서 같이 보여준 사숙제는 강항의 오대조인 강희맹의 아오로 오류이다. 그리고 강항은 일본 에이메현 오즈에서 1년, 오사카와 교토에서 1년 8개월 동안 억류되어 체류하게 되었다. 배서 순수자인 등원성화가 강항으로부터 10여 개월 동안 배운 게 아니라 무려 1년 6개월 이상 수학하였다고 추정한다. 순수자는 성이 없어 강항이 그 근원을 찾아 등원성 시임을 밝혀서 찾아줬다. 또 유학자라면 호를 가져야 된다며 아오를 성화로 내려줘 오늘날 후지와라 세이카가 된 것이다. 강항은 이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강항위초 16종 21책을 전수해줘 마침내 일본의 유교를 전파한 최초의 인물로 그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현재 이 강항위초가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수진본으로 수장되어 있다. 당시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에 의해 일본 열도에는 삽시간의 수 1000개의 대락고야, 즉 주자학당이 세워져 강항위초라는 텍스트북으로 전 일본인들이 배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의 문맹에 대한 탈출의 신호탄이 곧 대락고야의 탄생이었다. 두 번째 간양록은 동토 윤순거가 수은 선생 사후인 1656년에 원제인 건거록이라는 제호를 버리고 간양록으로 저술했으며, 수은집 재발간이 1658년 이후로 강항 서거 만 40년의 일이었다. 세 번째 후지와라가 입은 유복은 강항이 조석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피로인으로 얼굴에 웃음빛이 없이 오로지 조선만 생각하는 그 고상함에 심취해 심해 즉 선비옷 찢는 법을 강항으로부터 배워 착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역사가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1600년 5월 19일에 거제 앞바다로 귀국할 당시 38명의 피로인들을 데리고 꼬박 한 달 하고도 보름 만에 겨우 환국했다는 역사적 위대한 기록의 누락이다. 당시 이들 38명의 치아에는 삼국시대 백제로 귀화한 흑치상지처럼 오치를 당하는 수모가 이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팩트를 살려 극적으로 전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당시 거액의 환국 비용을 오늘날 금화로 계산해서 관객들에게 못 전해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그것도 포로 신분으로 일본인들에게 무수히 글을 써주고 획득한 소중한 은하였다. 강항은 오로지 조선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 애족심의 발로였기 때문에 그 은하를 몽땅 38명의 피로인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다. 부연해 2024년 11월에 영광문화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강항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린
강항 뮤지컬에 대한 비평의 글도 함께 소개해보기로 한다. 당시 강항 뮤지컬은 포로의 기록이라 했음에도 첫 장면에서 희화화되어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강항의 제자로 개똥이라는 우습지도 않은 등장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문제였다. 당시 신분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년의 이름을 억지로 넣어 초반부터 뮤지컬의 내용을 흐리게 했다. 차라리 의병장으로 맹위를 떨친 양만용이라는 실명을 사용했어야 했다. 당시 작가와도 수없이 전화를 통했으나 해당 교육청에서 구입해준 수은 강항 선생 일대기에만 몰입해 독파한 듯했다. 정작 필요한 뮤지컬 진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의논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 간양록 기록에 의하면 이씨 부인은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은 게 아니라 단식에 이어 왜 수군에 두들겨 맞아 새벽녘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 번째 강항의 자식인 애생이와 용이는 거늘적거린다는 이유만으로 바다에 투척당해 죽임을 당하였음을 자막에라도 넣어 그들의 악랄함을 처절하게 고발했어야 했다. 또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야스쿠니 계곡에서 마주친 외승의 밀고로 왜군에 붙잡혀 판도성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장면과 후지와라 세이카와 황국의 약조를 받아내는 단판 짓는 장면을 내놓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 더 나아가 풍국묘 벽서 사건과 38명 피로인을 데리고 거제폭우로 귀환 등의 장면도 다 놓쳐버려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빈약했다는 후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강항을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의 천재성과 호남 지역에서 이병장으로 활약상, 그리고 일본에서 강항위초를 전수해 유교를 전파한 사건 등을 일시에 폄하하고 말았다. 이어 강항이 목숨을 걸고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사건을 도망침으로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더욱 뮤지컬임에도 노래 가사가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안타까웠다. 미리 프롬프트를 활용해 자막 사용을 했더라면 다문화 학생 동아리이기에 더 좋았을 것이라는 촌평이다. 뿐만 아니라 강항의 종오소호 정신이 전혀 녹아들지 못하였으며 왜 일본 식자층과 교유가 되었는지 어떻게 간양록의 비사가 제작되었는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 일본인들의 텍스트북인 강항위초 관련해 언급이 누락되어 무엇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과정으로 풀러난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만 가득했던 뮤지컬이었다. 향후에도 강항 관련해 각종 행사와 대회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많은 자료로 넘쳐날 것이다. 여기에 강항 연구가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를 먼저 살아간 인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예의로 역사 오류와 역사 왜곡만큼은 이젠 중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어떠한 행사를 준비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실천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명감이다.